자, 저 들었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투자 회사 쉬운 주제고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근데 최근에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수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수치에 실수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수치에. 몇 가지 빼고는. 대부분 어디에 실수가 있느냐. 실질형과 명목형을 구분하는 파트야. 구분하는 파트. 이거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질형인 자기관리. 실질형은 직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리한다. 자기관리고. 그 다음 명목형은 직원이 없으니까 남에게 부탁한다. 위탁관리. 그리고 특수한 형태인 기업 구조조정. 그래서 이렇게 따로 물어보면 다 맞춰.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명목형이죠. 명목형. 그런데 이제 요령을 봅시다. 요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러면 뭐 논점이 없어요. 실질형이냐, 명목형이냐 구분 없이 답을 해주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장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시작하면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명목형을 묻는 거죠. 명목형을.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시작하면 실질형을 묻는 거고. 그래서 수치보다는 실질형과 명목형에 뭔가 염두에 두는 걸 잊고 있다라는 게 제가 판단한 내용이에요. 그럼 해봅시다. 자,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명목형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구나. 그럼 명목형에 대한 건 딱 두 가지야. 딱 두 가지. 2번 질문.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요거 하나. 그럼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한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이거 둘 다야.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돼요. 요거. 그러면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기관리인 실질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돼 있죠. 근데 4번은 익숙하잖아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5년 이상. 감정평가사 5글자, 중개사 5글자, 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자, 아직까지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모의고사에는 이런 거 많이 출제해요. 한번 보세요. 자,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X예요? X죠. 위탁관리 자체가 인력을 둘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의 대표적인 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자기관리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이거보다 자기관리가 나와. 자기관리. 그러면 실질형이야. 실질형. 그러면 절대 뭐가 나올 수 없어. 직원이 없다. 이런 말 나올 수 없고. 자산관리회사에 관리를 위탁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실질형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질형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운영을 위탁한다.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이게 실질형은 명목형의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명목형 두 가지.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자산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자기관리에 엮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읽어주면 되죠. 빠르게 읽어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고
자, 발기 설립의 방법, 발기 설립의 방법이고, 현물 출자가 나오면 항상 할 수 없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우리가 5억, 3억, 5억, 3억 이렇게 암기하고, 항상 많은 금액은 실질령 5억, 3억.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고, 영업인가를 받으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된 것이니까 이제 뭐 하러 다닌다? 자금을 끌어모아야죠. 자금을. 설립자본금은 5억, 3억이고 우리가 최저자본금은 70억, 50억, 70억, 50억. 그리고 항상 많은 금액이 자기관리 실질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살짝 저랑 한번 보죠. 주식의 공모, 주식의 분산, 주식의 공모, 주식의 분산.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누구 입장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소액이라. 그래서 이런 투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공모를 보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70억, 50억이라는 자본금을 끌어모으는데 뭐라고 돼 있냐?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핵심은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된다. 일반이라는 건 소액 투자자들이야. 30% 이상을 소액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고 더 많이 나오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그리고 주주 1위는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계해 보면 30% 이상을 일반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주주 1인이 5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되 다수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죠. 다수에게. 일부 몇 명에게 몰빵하지 말고 그래서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된다.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수치 5억, 3억, 설립자본금, 70억, 50억, 최저자본금. 자, 그리고 이제 자산을 투자했어. 자산을 투자했으면 이제 자산이 뭔가 꾸려지겠죠. 이 자산의 구성이. 항상 총 자산의 80% 이상을 무엇으로 구성하고, 살짝 내려야죠, 이제. 무엇으로 구성하고, 총 자산의 70% 이상을 무엇으로 구성해야 됩니까? 요거야. 우리가 80%, 8자를 적다 보면 왠지 3자가 떠오릅니까? 3자? 그래서 항상 80%가 나오면 뒤에 3개가 나와야 되고 70%에 7자 적다 보면 1자 같아요. 1이나 7이나. 그래서 뒤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80% 이상을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고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런 건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러면 여기다가 빵꾸를 친단 말이에요. 빵꾸를. 그러니까 뒤에 3개가 나와. 뒤에 3개가 나오면 3자 2개면 8자니까 80%고 뒤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 부동산 하나 나왔으니까 70% 이렇게 암기하셔라. 그리고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것도 나왔다. 신축 중인 건물이 자산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왜? 우리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5층까지 지어줬어. 거기 한 돈 1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돈 수십억 들어가 있어요. 건축 중인 건물도 대부분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자산성을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배당은 몇 프로 이상? 9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 9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치 한번 봅시다. 설립자본금 5억, 3억, 최저자본금 70억, 50억, 그리고 주식의 공모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한다. 그 다음에 주식의 한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산의 구성 80% 이상을 세개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고 70% 나오면 뒤에 하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은 포함한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몇 프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 이게 자주 나오는 수치죠. 이게 벌써 두 가지 한 거야. 실질형과 명목형을 구별하는 거 잘 해야 되고 수치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기타 한번 봅시다. 기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특히 사채가 잘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런 식으로 유도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야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니? 아니, 모든 회사가 다 웬만하면 주식회사야. 그리고 이런 주식회사는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죠. 필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회계 처리 회계 처리를 누가 결정하나요?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이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금융위원회가 두 번 나와요. LTV, DTI를 결정하는 기관. 금융위원회. 그 다음 회계처리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따 기출 한번 볼 거예요. OX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요령 하나만 알려줄게요. 명목형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특수 형태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IMF 때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제약을 많이 안 받게 해놨어. 자유롭게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밑에 적어져 있는 이런 규정은 기업 구조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해라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암기해? 그러니까 오답을 암기해. 오답이 항상 봐요. 다음 중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적용받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항상 4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본금 규정이 나와요. 설립 자본금 아니면 최저 자본금. 그러면 요 놈은 무조건 적용받는 거야. 왜? 이미 암기했잖아. 5억, 3억이 명목형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원. 그다음에 최저 자본금 70억, 50억이 명목형 위탁관리 또는 기업 구조조정 50억 이미 암기했잖아요. 이 규정은 적용받는 거야. 이 규정은 대부분 요 놈이 나오니까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기출 하나 봅시다. 요거 하나 봅시다. 부동산 투자회사. 자, 키워드만 얼른 보죠. 13분이네 벌써. 자, 이 보니까 최저 자본금이 보여요. 최저 자본금. 자기관리니까 70억 원이겠죠.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이네. 총 자산의 100분의 80. 총자산의 100분의 80. 그럼 항상 뒤쪽은 3개.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놈 봐요. 3번 봐봐. 뭐가 틀렸는지. 회계처리 나왔어? 근데 금융감독원이라고 나왔죠. 오해 X예요. X죠.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자, 지문 하나만 더 봅시다.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러니까 위랑은 달라. 부동산 투자회사고 여기는 위탁관리니까 명목형에 대한 내용이죠. 명목형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맞는 거지. 위탁관리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죠. 중개사 35인데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얘가. 일단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데 그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요건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기업과 니은은 명확히 구별해요. 우리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요놈이 틀린 거죠. 요놈이. 자, 그런데 이제 요 지문이야. 요 지문. 자, 내가 사례를 하나 들 테니까
감이 있어야 돼. 감이. 저는요, 논란이 없게 부동산 투자 회사에 10년을 근무했어요. 10년. 응? 그런데요, 어디서 근무했나요? 그러면 저는 체육대, 체대를 나와서요, 경비팀장으로 10년째 있어요. 그러면 10년을 근무했지만 자산 운영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없죠. 이런 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위를 보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지. 해당 분야에. 자산운영 전문 인력이 되려면 자산운영과 관련된 업무겠죠. 그래서 리얼본도 보세요. 부동산학 석사니까 대학원 학위 소지자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부동산의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3년이잖아. 이게 해당 업무라고. 해당 업무가 나와야 된다. 해당 업무. 해당 업무. 해당 업무. 해당 업무에 뭔가 근무를 해야죠. 그래서 디귿번은 정확한 표현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에요. 단순히 근무만 한다고 맞는 건 인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또 가끔씩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자, 석사는 3년이야. 석사는 암기 코드가 뭐냐? 그러면 석사 하면 사자는 죽을 사자니까 석삼이라고 번역하고 시옷 있으니까 시옷 있으니까 왠지 삼자 같잖아. 그래서 석사학위자는 해당 업무에 3년이에요. 해당 업무 3년. 이렇게 3년을 암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카톡으로 질문이 와. 아니 왜 우리 귀찮게 한쪽은 5년이고 한쪽은 3년이요. 그러면 뭐가 비정상이냐? 이쪽이 비정상인 거예요. 5년이. 자, 봐. 아니 무슨 자산운영 전문 인력, 자산운영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한 달 그냥 OJT 한 2달 배우면 되는 거지. 아니 3년도 길어. 3년도 솔직히 실무에서 자산운영 뭐 아유 그냥 그 선배한테 야 이런 거야 한 달 배우면 충분히 다 해. 아니 중개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년 해당 분야에 5년을 두고 있는 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자격증은 5년이니? 그러면 이유가 있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따고 해당 분야에 5년인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따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아니 저기 운동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업주부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죠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면 기간이 조금 길어요. 왜? 길어요. 왜? 리얼버는 부동산학 석사라고 그냥 딱 대놓고 부동산만 계속 공부했는데 해당 업무 3년도 많지. 그렇죠? 요거 하나 장려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해당 업무에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벌써 18분이네요. 여기까지예요.